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이거 안면신경에 마비 있을 때 한의원 가야 되냐, 신경과 가야 되냐, 내과 가야 되냐, 당연히 신경과 오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. 계속 이제 지금까지 신경과 근육 여러 가지 손 저림, 시림 증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손발 저릴 때도 좀 당황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노출되는 부위는 얼굴이잖아요. 그래서 얼굴에서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 한쪽이 안 움직여진다. 아니면 얼굴에서 막 스파크가 치는 것처럼 너무 아프다. 이럴 때 엄청 당황하거든요. 지금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서 오시는데 이 얼굴에 있는 말초신경 어떤 거 있는지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뇌신경이라 그래서 네. 12가지의 뇌신경에 있어서 뭐 시각과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. 오늘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이제 겉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과 운동과 관련된 신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감각 쪽은 그 뇌신경 12가지 중에 5번째로 있는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3차 신경이 세 갈래로 돼 있어서 네. 그 이마 쪽으로 가는 거, 그다음에 상악 쪽으로 가는 거, 아래턱으로 가는 거 이렇게 세 갈래가 있어서 신경 세포들이 모여 있는 신경절로 갔다가 뇌로 들어가고 있어서 요 말초 신경이 있고요. 또 이제 얼굴 쪽에 운동을 주로 담당하는 신경은 아까 12가지의 뇌신경 중에 7번째 뇌신경, 네. 얼굴 신경, 이건 그 이름 그대로 얼굴 신경이라 그래서 갈래가 이거는 5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옆머리로 가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눈 주변으로 가는 거랑 그 광대에 있는 쪽으로 가는 거, 볼 옆으로 가는 거랑 아래턱 쪽으로 가는 거랑 이런 식으로 가지가 5갈래가 있어서 혀의 앞부분 이제 미각을 담당해서 맛이 어떤지 단맛인지 이런 걸 담당하기도 하고 귀에 우리가 소리를 들어오는 거를 이제 증폭을 해주잖아요.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침이라든지 뭐 눈물 분비 같은 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이 미각 얘기가 되게 많은데 코로나 이후에 미각 상실했다, 뭐 시각 상실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?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된 지가 2년 정도가 많이 돼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뇌신경이라든지 말초신경 쪽 증상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돼 있어서 그 중에 하나로 가장 초기 증상 중에 잘 나타나는 게 후각상실로 돼 있고 네. 그 외에도 뭐 미각이라던가 네, 또 네. 손발 같은 데 저리고 감각이 둔한 맞아요, 것도 맞아요. 있을 수 있습니다. 네. 얼굴 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흔하게 이 안면신경마비에서 가장 이제 흔한 거는 부안화사. 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이거 안면신경에 마비 있을 때 한의원 가야 되냐, 신경과 가야 되냐, 내과 가야 되냐, 당연히 신경과 오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. 그 얘기 제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안면신경 마비가 회복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 어떤 걸까요? 일단은 그 안면신경 마비가 처음에 치료를 일찍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근거가 있는 의학적 치료를 하는 누구에게나 먼저 빨리 가면은 되는데 맞아요. 치료제를 우리가 뭐 안면마비 왔다고 저한테도 가끔 뭐 1년 지나가지고 뭐 치료가 있나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근거 중심 의학으로 볼 때는 가급적인 빨리 치료제를 적어도 한 일주일 이내에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경구로도 쉽게 투여가 가능한 스테로이드라는 네. 스테로이드가 면역 억제제잖아요. 염증을 네, 줄이는 맞아요. 약이라서 적어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쓴 다음에 용량을 줄여서 끊는 걸로 돼 있고요. 그러니까 약을 빨리 먹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. 일주일 내.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 같아요. 그리고 그 안면신경 마비 말고 이제 또 얼굴에서 이 통증 있는 거 사람들이 이제 얼굴 아프다 할 때 치과 치료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? 임플란트 했는데 이거 뭐 잘못됐네 이러면서 치과 먼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3차 신경통이라는 게 네, 어떤 거? 그것도 사실은 이제 원인이 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우리가 네. 그냥 1차성, 3차 신경통으로 알려져 있는 건 되게 이제 혈관으로 인한 압박성이 주 원인 중에 하나로 돼 있고 네. 그래서 가끔 우리가 MRI 같은 사진을 찍어봤을 때 네. 신경이 이제 압박을 하는 경우를 실제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신경이 지나는 통로에서 신경이 좀 압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 신경에 뭐 꽈리 같은 게 생겨가지고 신경을 누른다든지 구조적인 문제가 확실히 있어서 네네. 그 다음에 뭐 염증이 심하게 생긴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좀 치료가 다르고 증상도 좀 다르고 그런 것들을 잘 감별을 해야 됩니다. 네. 근데 또 우리가 사소한데 엄청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이렇게 눈 밑에 파르르 떨리는 거 있잖아요. 그 질문 진짜 완전 많이 듣는데 눈밑 떨림 있을 때 마그네슘 이거 꼭 먹어야 할까요? 일단 우리가 눈밑 떨림이 흔한 거는 근섬유 중에서 가장 이제 운동 단위라 그래서 가장 잔근육들이 이제 단위가 적은 것들이 이제 잘 떨리거든요. 되게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 전신적으로도 이렇게 떨림, 그러니까 의학 용어로는 연축이라고 많이 네. 얘기를 하는데 네. 전신성 연축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다 마그네슘 결핍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
마그네슘 결핍증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제 마그네슘이 치료가 될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생리적인 컨디션에서 좀 몸이 피곤하거나 여러 증상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증상이 잠깐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한두 달 있어서 오시는 네, 경우가 네. 많을 텐데 네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뭐 위험한 물질은 아니고 약국에서 이제 마그네슘 복합제나 이런 걸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서 먼저 시도해보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고요. 그래도 대부분은 또 증상이 지속된 경우에는 이제 신경과나 연관 병원으로 오셔서 신경 떨림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고 네. 또 떨림을 안정시키기 위한 뭐 근유환제라든지 항경련제 같은 약을 시도하는 것들이 좀 효과가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도 떨린다, 뭐 불편하다 할 때 좀 팁 같은 거 있으실까요? 저는 이제 환자한테 일단 안심시키는 거를 첫째부터를 하고요. 아주 국소적으로 뭐 어떤 부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저도 좀 대증적인 요법이랄까요? 좀, 네. 좀 따뜻하게 대준다든지 뭐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보톡스라는 근유환제 주사제가 또 효과가 좋습니다. 간단하게 이제 좀 가벼운 정도로 떨림만 뭐 팔다리나 얼굴 이런 데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경과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기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정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신뢰가 막 예. 가는 것 같아요. 아마 이제 그 손유리 선생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니까 오늘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? 편안하게 방송하셨어요?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손희련 선생님과 같이 유튜브로 네, 해서 감각이나 운동기능 이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우연찮게 이 영상이 추천돼서 본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가까운 네, 병원에 찾아갈 네.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뭐 뇌졸중 말고는 척수신경부터 말초신경 또 네. 근육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주자주 나와서 선생님 얘기해 주실 수 예, 있으시죠?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는 네네. 아니지만 아마 손희련 선생님이 댓글로 다 아니요. 우리 신재혁 알고 교수님께서 있습니다. 여기에 독보적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저희 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